우리는 원더풀 음원 이왔어 원더풀. 네, 원더풀 음원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원더풀 음원을 찾아주신 원더풀한 손님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유튜버이신 이경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름만 듣고 제가 아는 분이 그죠, 그죠. 저도 나와가지고. 그분이실 줄 알고. 예. 근데 그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셔가지고 아닌 것 같긴 했었는데 그래도 모른다 해가지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혜택이 좀 많이 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특히 사실 의사도 정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꼬꼬만 의사 때부터 저희 진료실 들어온 환자분들은 제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예. 명의 의사조차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이제 전공의 시절부터 예. 60대 이상의 그 환자분들이 정말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오히려 더 혜택을 덕을 많이 받죠. 그러네요. 네네네. 아니, 저희가 원더풀 음원에 오시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바로 원더풀 음원인지 확인을 해보는 검증의 시간인데요. 먼저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스스로 원더풀 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원더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사실 지금 40대 중반인데 10대, 20대, 30대를 다 돌아봤을 때 지금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고 싶지 않고 과거에 저에게 되게 자랑스러운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런 면들이 저에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원더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교인이시거든요. 그런 말씀 같죠. 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그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네.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멋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더풀한 음원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이제 의사인데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더풀. 원더풀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같은 유튜버로서 좀 그 바닥을 알고 있는데 이게 꾸준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상을 올리려면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꾸준히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의사 하시면서 이거 같이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전문 유튜버 분들은 이제 뭐 조회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지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꼭 필요한 분들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유튜브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교수로 있을 때는 정말 3분 진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환자분들이. 주로 중증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의사조차도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봐요. 네, 정말 설명해 드릴 건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튜브가 있는지 몰랐었을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폴더에 담아놨다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책이 한 3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공부도 될 수 있고 계속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처음부터 의대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사범대를 다녔고 네. 긴 가방끈으로 이제 의사가 됐어요. 나 저런 애들 제일 싫어. 공부잖아가지고. 공부가 제일 싫어. 그래. 공부 제일 편한 애들. 그래서 막 학위 컬렉터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사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정말 한 3년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계속 올리니까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가 어떻게 의사가 된 줄 알겠다. 다른 사람의 그렇구나. 평가와 네.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짜. 거가 그것도 네. 재능이에요, 능력이고. 맞아. 네. 꼭 그렇게 말씀해 맞아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재능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배가 아프면 내과 가고 뭐 손이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하는데 저는 가정의학과를 가정이 아프면 그런 건가요? 상담하는 곳? 가정의학과는 몰랐구나. 네. 가정이 아픈 분들이 가는 거야. 그래요? 네. 남편이랑 같이 남편과 가는 거? 같이. 어떤 진료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네네. 가정의학과는 지금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지 이게 이제 잘 인지가 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아파도 네,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어느 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근데 아픈 게 진짜 아픈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이제 일단 가까운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되는데요. 크게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저희가 진료하고 배우는 영역은 일단 첫 번째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방접종이나 검진이나 내가 병이 있기 이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목적으로 이제 가고요. 두 번째는 미병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은 아니고 그런데 정상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뇨병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이걸 정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만성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서 약간 경증인 것들이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비만 이런 진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괴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이상해요. 뭐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신경과를 가기도 애매하고 순환기 내과를 가기도 애매하고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오버랩 디지즈라고 하거든요. 여러 장기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기능적인 문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정의학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 가봐야 될 입구 것 같은 같은데. 느낌. 왜냐면 왠지. 전 네. 장화에서도 다 정상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힘이 당이 떨어지는 당이 느낌.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럴 때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턱이 굉장히 좀 낮은 곳이었네요. 네, 굉장히 그렇군요. 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는데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요즘에 한 축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시는 게 물론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게 조금 어렵죠.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가정의학과에 방문해서 이제 초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네요. 곳이네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가시고. 오, 그러네요. 당장 중간업자네, 중간업자. 맞아요. 그러네. 저희가 진짜 교과서에는 네. 그 중간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게이트키퍼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여서 이 환자들을 보고 더 전문 본과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갔다 왔을 때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진짜 많이 오시는데 특별히 선생님 기억나는 환자분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동의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 환자분이 50대 남자분이셨는데 몇 개월 전에 불의의 사고로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절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고 이제 의족을 끼운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셨던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제 병원 치료를 하는 중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봤더니 이제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분 얼마나 절망 속에 계실까,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맞을까, 감히 알지 못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마주했는데 그분이 너무 놀랍게 다리를 이렇게 탁 꼬시면서 오랜만에 다리를 꼬아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족이 생긴 지 의족을 못 끼우고 그동안 다리를 못 꼬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던 환자분의 표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그 사모님도 다리 꼬니까 섹시하다고 막 이런 되게 긍정적이신 네, 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질병이 있지만 자기 기능을 최선으로 쓰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병이 있어도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긍정 닥터라는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스승 같은 분들이죠. 네, 네. 아니, 환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볼 때는 좀 뼛속까지 의사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네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럼 의사의 길을 가게 되신 건가요? 학부는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예요. 네. 그래서 사범대에 갔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IMF여서 경기가 어려울 때였고 그래서 이제 사범대에 들어갔는데요. 20대, 10대 때 별로 건강하진 않았어요. 좀 병약하고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뭘 해도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손발이 시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 내 몸의 건강에 보통 가장 강건한 나이가 생애 주기에서 20대인데 그때가 가장 이제 허약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 덩어리였구나. 네. 어허. 그래서 뭔가 그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과학교육학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생리학과 이제 식품 화학을 배우게 된 거죠. 영양과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선생님이 됐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추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네. 고랭지 배추를 농사를 지으시는데 마침 그때 그 농사가 잘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른 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기회를 주셔서 주셨구나. 네네네. 농사덕이네. 네네, 배추덕이죠. 배추덕이요. 네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제가 그럼 영양을 좀 깊이 있게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를 벗어나서 또 운이 좋게 이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석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을 진짜 깊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람들은 또 영양만으로는 건강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운동도 있고 마음 관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공부를 했고 진짜 가방끈이 진짜. 끝도 한도 없어요. 되게 불편하시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짜증나.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한다고? 아니 공부만 하는 애가 있어. 저런 애가 다 있어. 막 이런 생각. 됐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근데 너무 운이 좋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더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고 그때 1회로 제가 들어가게 돼서 의전은 처음으로. 네, 의전원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봐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만 있어봐. 하나님. 아니, 재능 다 주시고. 아니, 인물도 주고, 키도 주고, 거기다 공부머리까지 주고, 난 왜 이래? 이런 분들 너무 많다, 지금. 하나님 짜증. 공평하시다. 안 공평해. 하나님 절대 안 공평해. 하나님 공평하다며. 나 그럼 늘려줘요. 아우 오늘 하나님 원성 많이 들으시겠네. 그래서 정말 시험을 잘 보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교회도 누가 가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의아한 거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신앙 생활을 하셨고 남편은 심지어 모태 신앙이고 근데 남편하고 무교. 시부모님이 말씀 안 그러니까 하시고 안 믿는 네, 저는 저희 집은 무교 집안이고 심지어 저희 엄마 아빠는 불교시고 근데 저희한테 뭐 절을 가자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다른 자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가 신앙이 있고 그렇죠. 남자가 따라오죠. 네, 대부분. 그게 대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신앙이 진짜 깊은 남자라면 신앙이 없는 여자를 택하지 만날 리 않아요. 없죠. 만날 리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늦은 나이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앙이 있는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게 정말 그 짝이 있는 건지 하필이면 그때 만났던 신앙이 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답지 않은 여성들을 이제 만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 말씀이 왠지 어머님이 이때 고집을 해서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계속 이러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으셨대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만 열어놓고 만나봐라. 근데 그 타이밍에 제가 근데 사진에 봤을 때 저희 남편이 신앙은 없지만 뭔가 그 느낌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했고, 근데 남편이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싸우잖아요. 싸울 때 기존에 제가 알았던 친구들, 남자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저를 대하는 거에 그때 정말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 기저가 대부분이 이제 바이블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싶더라고요. 바이블? 성경. 성경이기 열심히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하시는. 그러니까. 네, 따라가게 야. 됐죠. 근데 사실 이게 딱 그 순간에 그게 열린 건 아니고 그 즈음에 남편에 따라서 교회에 가면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그 주의 종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주변에. 네. 선생님도 뭔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근데- 믿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응, 오. 오히려. 오히려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치, 죄가 선명해지잖아요. 그 네. 민감성이 그렇죠. 커지잖아요. 그치. 사실은 제가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성실하고 모범생이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시간도 네. 잘 지키고 음. 정말 그게 사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 그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도 그냥 제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좋아하니까 좋은 말씀이다. 다 받아들여. 졸지 마음으로. 않고, 네네, 졸지 않고 정말 기록하고, 대단하다. 네, 그냥 그런 정도인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피상적인 거기는 거였죠. 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가는 건 남편에 따라 갔지만 신혼 때는 그게 약간 데이트 같은 거예요. 예쁜 옷 입고 그래, 주일에 아침 예배 가고 끝나면 오빠가 꼭 브런치 가게 같이 가지고 하니까 그냥 되게 젖먹이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젖먹이처럼 그런 어린 신앙으로 너무 재밌다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성경책을 항상 끼고 매일 읽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를 안 내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도 좀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읽는데 부딪힘은 없었어요. 부딪힘이 많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위로가 되네요. 네, 갑자기, 위로가 돼. 갑자기 위안이 우리에게 돼. 평안이. 네.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이제 사실 아주 강원도 태백에서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이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금수저나 아니면 이제 노력 없이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왜 쟤는 저렇게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렇게 머리가 똑똑해서 이런 게 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에서 내 부딪히는 거죠. 자기 의였구나. 네. 내 의에 빠져 있었구나.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인간의 의는. 그 이전에는 왜 항상 초보자 신앙인들이 갖는 두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하나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네. 두 번째가 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 나는
그렇게 죄가 있지도 않은 것 왜 내가 같은데 죄인인지. 네, 그리고 그거였거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 코피 정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그 근데 정도면. 제가 막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큰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아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 대신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죄를 피 흘려 주셨다는 거에 이제 그 약간 출산처럼 제로에서 0에서 1처럼 온 오프처럼 거듭난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선생님을 가장 잘 아시는 맞아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아. 그 성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게 찾아와 인격적으로 주신 거죠. 오신다고 그렇죠. 그런 말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죠. 우리 인격은 패대기야. 결론은 부럽다. 그래. 맞아.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